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요즘 제가 매일매일 성실히 꾸준히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 끝나고 바쁜 일 끝나고 나면 예전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올려드릴게요 라고 약속드렸었지요.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어제 뜨개질 하시면서 제 채널을 듣고 계시다라는 그 댓글이 달렸었는데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다 너무나 편안하고 평온해지는 거 있죠. 겨울은 뜨개질인데 역시 저는 또 손재주가 없어서 네, 뜨개질하면서 오디오북을 들으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제 마음이 정말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도 에밀리 초원의 빛이고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에밀리가 그 테이블 밑에 숨어서 과연 나를 맡아주게 될 어른은 누구인지 듣고 있는 부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은 저도 읽으면서 너무 재밌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읽긴 했지만 내용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제가 새 책을 읽는 기분으로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올리버 삼촌이 말했다까지 제가 읽어드렸어요. 과연 올리버 삼촌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볼게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누군가가 그 일을 돌봐주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죽으면 댁들은 그 일로 평생 후회하게 될 거예요. 고소해.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그동안 에밀리는 연극적인 기분에 빠져 자신의 장례식 장면을 머리에 그리며 관을 운반해줄 사람을 뽑거나 묘비에 새겨넣을 구절을 생각하기도 했다.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월리스 삼촌이 다시 말을 이었다. 물론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어. 우리는 저 아이를 돌봐줘야 해. 제발 저 아이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에밀리는 불쾌한 기분이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저 아이를 받아줘야 해. 줄리엣의 딸을 생판 모르는 남의 동정심에 맡겨서는 안 되지. 하지만 나로서는 에바의 건강이 그 아이를 보살피고 양육하는 데는 무리라고 생각해. 저렇게 어린아이인걸요. 에바 숙모가 장단을 맞췄다. 에밀리는 에바 숙모에게 혀를 쏙 내밀었다. 가엾은 아이야. 로라 이모가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에밀리의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그 순간 녹기 시작했다. 그 다정한 가엾은 아이라는 말이 눈물이 날 만큼 기뻤던 것이다. 그러자 월리스 삼촌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이를 그렇게 불쌍하게 여길 건 없다고 생각해. 그 아이는 강인하고 정이 별로 없는 아이니까. 이곳에 온 뒤로 난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엘리자베스 이모가 말했다.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어. 다들 봤지? 그때 지미가 천장을 향해 휙 휘파람을 불었다. 그 아이는 그런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 거야. 아, 죄송해요. 이거 로라 이모 대사다. 그 아이는 그런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 거야. 로라 이모가 이렇게 말하자 월리스 삼촌이 콧방귀를 뀌었다. 우리가 데리고 가면 어떨까? 엘리자베스 언니? 로라 이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엘리자베스 이모가 초조한 듯이 말했다. 뉴문 같은 곳에 가고 싶어 할까? 우리 같은 늙은이만 셋 있는 곳에. 갈게요. 가겠어요. 에밀리가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월리스 삼촌이 루스 이모에게 물었다. 루스,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넌 그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같이 살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루스 이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아이는 은큼해.
그렇지 않아요. 잘 가르치면 저 아이의 나쁜 점도 꽤 고칠 수 있을 거야. 월리스 삼촌이 점잔을 빼며 말했다. 고쳐주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테이블 밑에서 에밀리는 점점 더 화가 났다. 나쁜 점이 있는 편이 더 나아. 댁들의... 에밀리는 마음속으로 적당한 말을 찾다가 아버지가 하던 말이 떠오르자 기뻤다. 댁들처럼 꺼림직한 선행을 하는 것보다는. 그걸 어떻게 믿어? 루스 이모가 찌르듯이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품은 좀처럼 고치기 힘든 법이라고. 저 아이를 빈털터리로 남겨놓고 죽다니. 더글러스 스타라는 사람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 지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가 입을 연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한심하고 못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루스 이모가 심한 말을 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에밀리가 그렇게 소리치면서 테이블 볼을 들치고 밑에서 불쑥 얼굴을 내밀었다. 그 순간 머리 집안 사람들은 할 말을 잃은 채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에밀리의 말이 그들을 돌로 변하게 한 것 같았다. 이윽고 루스 이모가 일어서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테이블 볼을 들쳐올렸다. 에밀리는 그때서야 자기가 한 일에 깜짝 놀라 숨듯이 몸을 웅크렸다. 일어서서 나오너라, 에밀리 스타. 에밀리 스타는 일어서서 모두들 앞에 섰다. 에밀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만 말할 수 없이 화가 났을 뿐이었다. 눈길은 어두웠고 뺨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정말 예쁜 얼굴이야. 정말 예뻐. 지미가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루스 이모가 입을 열었다. 몰래 엿듣고 있다니.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이로구나. 스타 집안의 본성이 나온 거야. 머리 집안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않아. 넌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빠는 한심하고 못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밀리가 소리쳤다. 분노로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이모는 아빠를 한심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말할 권리가 없어요. 아빠처럼 사랑받은 사람이 한심한 사람일 리가 없죠. 아마 이모 같은 사람은 누구한테서도 사랑받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한 사람은 바로 이모예요. 그리고 전 절대로 몸이 약해서 죽지는 않을 거예요. 네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알고 있기나 하니? 루스 이모가 무섭게 화를 내며 소리쳤다. 전 제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 줄은 몰랐어요. 어른들이 저에 대해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엿듣는 짓을 하는 사람은 좋은 소리를 못 듣는 법이다. 엘리자베스 이모가 거만하고 불쾌한 태도로 말했다. 네 엄마 같으면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다, 에밀리. 그 말에 에밀리는 갑자기 풀이 죽고 말았다. 아무래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것 같아서 떳떳지 못한 기분에 빠져버린 것이다. 2층으로 올라가거라. 루스 이모가 말했다. 에밀리는 거역하지 않고 나갔다. 하지만 나오기 전에 에밀리는 살짝 방을 둘러보며 힘없이 말했다. 테이블 밑에 숨어 있으면서 전 월리스 삼촌한테 얼굴을 찡그렸고 에바 숙모한테 혀를 내밀었어요. 에밀리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려는 생각에서 비참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하지만 에밀리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머리 집안 사람들은 그녀가 버릇없이 무례한 말을 하며 어른들을 놀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에밀리 뒤에서 문을 닫더니
그들은 모두 로라 이모와 지미만 빼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탄식했다. 에밀리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2층에 올라가면서 생각했다. 머리 집안 사람들에게 경멸받을 만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 그들은 에밀리가 스타 집안의 본성을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에밀리는 거울 속의 에밀리를 어두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난 몰랐어. 정말 몰랐어. 하지만 이젠 알았어. 갑자기 기운을 되찾은 에밀리가 덧붙였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할 거야. 에밀리는 그대로 침대에 몸을 던지고 울고 싶었다.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작은 책상 위에 낡아빠진 노란색 공책이 에밀리의 눈에 들어왔다. 잠시 뒤 에밀리는 침대에 엎드려 그 낡은 공책에 몽당 연필로 열심히 글을 쓰고 있었다. 손가락 끝이 공책 위를 달리는 동안 에밀리의 얼굴은 발갛게 달아오르고 눈은 빛났다. 에밀리는 머리 집안 사람들에 대해 쓰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잊고 있었다. 방금 일어난 일을 적고 있으면서 부끄러움을 잊고 있었다. 1시간쯤 그렇게 작은 램프의 초라한 불빛 아래서 에밀리는 쉬지 않고 줄기차게 써내려갔다. 가끔 적당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에만 창 쪽으로 시선을 주어 안개 짙은 밤의 어슴푸레한 아름다움을 응시할 뿐, 찾던 말이 떠오르면 기쁜 듯이 한숨을 쉬며 다시 쓰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머리 집안 사람들이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에밀리는 공책을 치웠다. 다행히 막 장문을 끝낸 참이었다. 에밀리는 그 부끄러운 일과 머리 집안 사람들의 가족 회의를 전부 글로 적었다. 그것은 머리 집안 사람들이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자신의 가슴 아픈 임종 장면에서 끝나고 있었다. 처음에 에밀리는 루스 이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광경을 그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그것을 지워버렸다. 루스 이모는 어떤 일에도 그렇게까지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한 것이었다. 글을 쓰는 동안 괴로움과 부끄러움이 모두 사라졌다. 다만 피곤하면서도 오히려 행복한 느낌이 들었다. 월리스 삼촌에게 딱 어울리는 말을 찾아낸 것은 무척 재미있었다. 그리고 루스 이모를 땅딸보 아줌마라고 썼을 때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삼촌과 이모들이 내 속마음을 알면 뭐라고 할까? 침대에 들어가면서 에밀리는 중얼거렸다. 글을 쓰면서 본인의 스트레스나 불안함이나 어떤 그 분노를 좀 가라앉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공부에서도 뭔가 머리가 막 뒤엉켜 있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조급하고 뭔가 그 초조함이 올 때 글을 쓰면서 내 지금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는 그런 작업을 하라고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는 작업은 비단 그 쓴다는 그 어떤 동작에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글을 쓰는 이 작업을 통해서 뇌가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그 뇌가 움직이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는 이 연동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동 효과라는 게 뭐냐면 한 가지 그 작업을 함으로써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해서 뭔가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글을 쓴다, 생각한다, 생각이 정리된다, 내 욕심과 내 욕구와 내 감정과 내 어떤 불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아차리게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구마 줄기처럼 쑥쑥쑥 계속해서 뒤에 연결이 되는 그런 그 행동들, 작업들,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글을 쓴다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에밀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취미, 장점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의지할 대상도 없고 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때 이 공책, 작은 공책 하나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 마음을 터놓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마 안내일기를 쓴 그 안내도 그런 마음에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고 감정을 쏟아부을 그런 대상이 필요해서 아마 그것이 일기로 투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혜 겨루기. 아침 식사 때 머리 집안 사람들은 에밀리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았지만 식사가 끝나자 모두들 앉아있는 응접실로 에밀리를 불렀다. 에밀리는 봄볕을 쬐며 앉아있는 월리스 삼촌을 보았을 때 그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적당한 말을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엘리자베스 이모가 몇 장의 종이를 들고 웃음기 없는 얼굴로 테이블 옆에 서 있다가 말했다. 에밀리, 간밤엔 누가 너를 데리고 갈지 결정하지 못했다. 아마 모두들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게지. 넌 여러 면에서 행실이 좋지 않았으니까. 어머나 언니, 이 아이는, 얘는 우리들 동생의 딸이야. 로라가 항의했다. 엘리자베스는 제왕처럼 한 손을 쳐들었다. 로라, 지금은 내가 얘기하고 있지 않니? 얘기 도중에 끼어들지 말아줘. 방금 말한 것처럼 에밀리, 너를 누가 맡아줄지 결정하지 못했어. 그래서 지미가 제비 뽑기로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모두 거기에 찬성했다. 여기 있는 이 종이에 우리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 너는 이 가운데 한 장에 줄을 그어라. 줄이 그어진 종이에 적힌 사람이 너를 맡게 될 거야. 엘리자베스 이모가 몇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에밀리는 너무 떨려 처음에는 줄을 긋지 못했다. 자기의 운명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결정된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어서 줄을 그어. 엘리자베스의 재촉에 에밀리는 이를 악물고 마치 운명에 도전하는 듯 고개를 돌린 채 줄을 그었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떨고 있는 작은 손에서 그 종이를 받아 높이 쳐들었다. 거기에는 그녀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엘리자베스 머리. 로라 머리는 갑자기 손수건을 눈시울로 가져갔다. 자, 이것으로 결정되었다. 월리스 삼촌이 안도한 듯 일어서며 말했다. 기차를 타려면 서둘러야겠어. 비용 문제라면 엘리자베스, 물론 나는 내 몫을 낼 거야. 우린 유문에서 굶고 살지는 않아. 엘리자베스 이모가 차갑게 말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갈 의무가 생긴 이상 필요한 것은 다 해줄 생각이야. 월리스, 난 내 의무를 소홀히 하진 않을 거야. 난 엘리자베스 이모의 의무인 거야. 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아빠가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이모도 틀림없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라고 에밀리는 생각했다. 엘리자베스 누나에겐 머리 집안의 자존심이 우리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다니까. 월리스 삼촌은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모두들 그의 뒤를 따라 방을 나갔다. 로라 이모만이 남았다. 그녀는 방 가운데 혼자 서 있는 에밀리에게 다가와 그녀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난 무척 기뻐, 에밀리. 너무너무 기쁘단다. 걱정할 것 없어. 난 전부터 널 좋아했어. 뉴문은 좋은 곳이야, 에밀리. 뉴문이라니 예쁜 이름이군요. 전 늘 생각했어요. 로라 이모를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전 울음이 터져나올 것만 같아요.
하지만 뉴문에 가는 것이 슬퍼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로라 이모. 그리고 어젯밤에도 그게 나쁜 일인 줄 알았으면 엿듣지 않았을 거예요. 에밀리는 자신을 억제하며 말했다. 물론 그랬을 테지. 그리고 전 머리 집안 사람을 닮지 않았어요. 그러자 로라 이모가 머리 집안 사람치고는 묘한 말을 했다. 그 편이 차라리 다행이야. 에밀리가 방에서 나오자 지미가 현관의 작은 홀까지 그녀를 따라와 주의 깊게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작은 소리로 말했다. 꼬마 아가씨, 로라 이모는 말이야, 사과파이를 참 맛있게 만든단다. 에밀리는 사과파이가 어떤 것인지 몰랐지만 그 말의 느낌이 참 좋다고 생각했다. 에밀리는 엘리자베스 이모는 물론이고 로라 이모에게조차 묻지 못할 것 같은 질문을 작은 소리로 말했다. 지미, 뉴문에서 과자를 만들면 저에게 그릇에 붙은 찌꺼기를 긁어먹게 해줄까요? 엘리자베스는 안 되겠지만 로라는 아마 그렇게 해줄걸? 지미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리고 발이 차가울 때는 난로에서 녹이게 해줄까요? 자기 전에 과자를 줄까요? 아까와 똑같은 대답이야. 난 내가 지은 시를 너에게 읽어줄게. 내가 시를 읽어주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지. 난 지금까지 1000편의 시를 지었어. 써놓지는 않고 여기에 넣어두었단다. 지미가 자기 이마를 두드려 보았다. 시를 쓰는 건 어려운 일인가요? 존경 어린 눈빛으로 지미를 응시하며 에밀리가 물었다. 리듬만 발견하면 통나무를 굴리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지. 뉴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날 아침에 떠났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짐을 꾸려 에밀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 하루 더 머물기로 했다. 가구가 거의 붙박이라 짐을 꾸리는데 그다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야. 네 아버지의 책과 간단한 소지품만 챙기면 되겠구나. 고양이는 어떻게 데리고 가죠?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고양이라니. 고양이는 데리고 갈 수 없어. 하지만 전 마이크와 소시세를 데리고 가야 해요.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고양이가 없으면 살 수 없는걸요? 에밀리가 열심히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뉴문에도 헛간에 고양이가 있지만 집안에는 절대로 들여놓지 않아.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에밀리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래. 예쁘고 통통한 고양이의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에밀리는 다시 한번 물었다. 좋아하지 않아. 차라리 뱀을 만지는 편이 낫지. 로라 이모가 에밀리를 달래듯이 말했다. 2층에 네 엄마가 가지고 놀던 귀여운 밀랍 인형이 있어. 그 인형에게 옷을 입혀주자. 전 인형은 싫어요. 말을 못하는걸요? 에밀리가 소리쳤다. 고양이도 그렇잖니? 어머나, 고양이는 말할 수 있어요. 마이크와 소시셀은 말을 할 줄 알아요. 네? 전 데리고 가야 해요. 부탁이에요, 엘리자베스 이모. 전 고양이가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 사랑해주는 건 이제 이 세상에 그 고양이들 말고는 없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지미가 턱수염을 잡아당기면서 말했다. 200에이커의 땅에 고양이 한두 마리쯤 더 있다 한들 뭐 어떻겠어. 데리고 가자고,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이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무슨 일에 대해 비교적 쉬운 말로 명확히 설명을 해주어야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마음이 아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다. 한 마리라면 괜찮아. 한 마리뿐이야. 그 이상은 안 돼. 그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는
진정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할 거야, 에밀리. 이제 그만해, 지미. 지미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두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더니 천장을 향해 휘파람을 불었다. 이모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정말 머리 집안 사람답지. 우리 집안은 모두 그런 고집을 갖고 태어났단다, 꼬마 아가씨. 넌 그걸 견디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너도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것 같던데? 네가 머리 집안 사람 같지 않다니. 천만에 스타 집안을 닮은 건 네 외모뿐이야. 아니에요. 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스타 집안 사람이에요. 전 그게 좋아요. 하지만 마이크와 소시셀 가운데 누구를 데려가야 할까? 에밀리가 소리쳤다. 그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에밀리는 하루 종일 그 일로 고민에 빠졌다.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사실 마이클을 더 좋아했다. 그렇다고 소시셀을 엘렌에게 맡길 수는 없었다. 엘렌도 셀은 싫어하고 마이클을 좋아해서 마이크에게는 잘해주었다. 드디어 저녁 무렵 에밀리는 쓰라린 결심을 했다. 소시셀을 데리고 가자. 지미가 말했다. 숫고양이를 데리고 가는 편이 나아, 에밀리. 그러면 새끼 고양이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을 테니까. 지미! 엘리자베스 이모가 험악한 얼굴로 소리쳤다. 에밀리는 이모가 왜 그런 얼굴을 하는지 의아했다. 새끼 고양이에 대한 말을 해서는 왜 안 되는 걸까? 하지만 마이클을 숫고양이라고 부르는 건 듣고 싶지 않았다. 어쩐지 불쾌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에밀리는 짐을 꾸리느라 어수선한 것이 싫었다. 옛날의 조용함을 그리워하며 그녀는 아버지와 나눈 즐거운 대화를 떠올렸다. 머리 집안 사람들이 찾아와 시끄럽게 구는 바람에 아버지는 멀리 내쳐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건 뭐니? 문득 엘리자베스 이모가 짐 꾸리던 것을 멈추고 말했다. 에밀리는 엘리자베스 이모가 낡은 공책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펄쩍 뛰면서 공책을 낚아챘다. 에밀리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읽으면 안 돼요, 엘리자베스 이모. 그건 제 거예요. 제 비밀 재산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저런. 스타양. 엘리자베스 이모가 에밀리를 노려보면서 말했다. 말해두지만 나한테는 네 공책을 읽을 권리가 있단다. 너에 대해선 이제부터 나한테 모든 책임이 있으니까. 나는 무슨 일이든 감추거나 비밀로 하게 하지는 않을 테니 그리 알고 있도록 해라. 틀림없이 남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것을 써놓았겠지. 나는 반드시 그걸 봐야겠다. 자, 그 공책을 이리 다오. 전 부끄럽지 않아요. 하지만 이모한테는, 아니, 누구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엘리자베스가 에밀리를 쫓아갔다. 에밀리 스타, 내 말 안 들려? 그 공책을 이리 줘. 지금 당장. 싫어요. 싫어요. 에밀리는 몸을 획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 이모에게는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에밀리는 부엌에 있는 아궁이로 달아나서 눈 깜짝할 사이에 표지를 찢고 타오르는 불길 속에 공책을 던져 넣었다. 불이 옮겨붙자 공책은 기세 좋게 타올랐다. 에밀리는 마치 제 몸의 일부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비통한 얼굴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이모한테는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에밀리가 써서 아버지한테 읽어준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줄 수 없었다. 바람 아주머니와 거울 속의 에밀리에 대한 공상도, 고양이와의 대화도, 간밤에 머리 집안 사람들에 대해 쓴 것도, 보고 있으니 공책 한 장 한 장이 마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그라들고 떨기도 하면서 점차 검은색으로 변해갔다. 하얀 페이지의 한 줄이 선명하게 보였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무척 냉정하고 거만하다. 엘리자베스 이모가 이것을 보면 뭐라고 할까? 만약 지금 이모가 이것을 보고 있다면. 에밀리는 걱정이 되어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다. 공책은 타오르는 석탄 위에 하얀 재가 되어 있었다. 에밀리는 아궁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었다. 뭔가 굉장히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소중한 것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쓰라렸다. 결코 두 번 다시 그것을 쓸 수 없을 것이고 쓰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다. 이제부터 엘리자베스 이모가 하나하나 읽을 거라면 다시는 쓰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한 번도 보여달라고 한 적이 없었지만 에밀리는 아버지한테 읽어주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에밀리가 그러고 싶지 않을 때는 아버지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았다. 갑자기 에밀리는 뺨에 눈물을 빛내면서 머릿속의 공책에 한 줄을 더 적어 넣었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냉정하고 거만하다. 그리고 불공평하다. 아, 너무너무 속상했겠네요. 글이라는 건 내 영혼을 갈아서 쓰는 건데. 그리고 또 그 번쩍임이 찾아왔을 때, 번뜩임인가? 번쩍임이 찾아왔을 때 또 글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 책을 본인의 손으로 지금 태우게 됐지요. 저 같아도 이모가 읽게 하느니 태우는 게 나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긴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나 속상할 것 같아요. 오늘 간식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마롱 글라세입니다. 마롱 글라세라고 읽는 게 맞나? 마롱이 그 밤이라는 뜻이죠. 프랑스어로.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밤잼을 만든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밤잼, 밤을 가공하는 회사에서 공장에서 만든 굉장히 유서 깊은 그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구입을 했고 프랑스에 가면 많은 분들이 사오시는 제품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밤이 포장이 되어 있고요. 좀 밤이 큰 편이에요.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한국에서 보시는 그런 밤처럼 좀 큰 편이고 이 밤이 설탕에 졸여져서 요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먹던 밤이라서 크기가 좀 작아졌는데 요거 한 2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지금 잘라놨는데 이렇게 디저트로 가볍게 조각을 내서 커피나 아니면 요거트랑 같이 드셔도 맛있고 저는 근데 주로 먹는 게 커피랑 같이 먹죠. 티타임에 같이 먹는 디저트니까.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끈적끈적해요. 만지면 설탕에 졸여져 있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 밤잼도 그렇고 이 마론글라세도 그렇고 저렴한 디저트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입안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가끔 구입하는 제품입니다. 맛있어요. 저는 인스타에서 셀러분이 파실 때 샀던 것 같아요. 이 공식 홈페이지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 인스타의 그 셀러분이 공구하실 때 샀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미 삼촌의 차를 타고 차가 아니지 사륜마차를 타고 지금 엘렌에게 인사하고 고양이에게도 인사하고 그리고 수탉 소나무, 아담과 이브, 낡은 안락의자 그리고 꽃밭 또 은색의 자작나무 부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에밀리가 아빠와 함께 살았던 정든 집을 떠나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모두들 에밀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에밀리는 엘렌 그린에게 약간 쌀쌀하게 작별 인사를 했다. 에밀리는 원래 엘렌 그린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엘렌이 아버지가 곧 죽을 거라고 자기에게 말해준 그날 밤부터 더욱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엘렌은 왈칵 울음을 터뜨리면서 에밀리를 껴안아 그녀를 놀라게 했다. 엘렌은 에밀리에게 자기를 잊지 말고 편지를 보내달라고 말하며 에밀리를
나의 행복한 아기라고 불렀다. 난 아주마의 행복한 아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편지는 쓸 생각이에요. 마이크에게 친절하게 해주셔야 해요. 넌 나하고 헤어지는 것보다 저 고양이하고 헤어지는 것이 더 슬픈 모양이구나. 엘렌이 비꼬듯 말했다. 그야 물론이죠. 당연하지 않느냐는 듯 깜짝 놀라며 에밀리가 말했다. 마이크는 뒤뜰에 양지 바른 풀 위에 몸을 둥글게 말고 누워 있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착한 고양이는 틀림없이 천국에 갈 거니까. 마이크를 꼭 껴안으며 에밀리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윽고 그들은 좌석이 2개 있는 사륜마차를 타고 출발했다. 마차 덮개에는 가장자리 장식이 달려 있었는데 뉴문의 머리집안에서 즐겨 사용하는 것이었다. 에밀리는 그렇게 좋은 마차를 타본 적이 별로 없었다. 아버지가 허버드 씨의 낡은 사륜마차와 작은 잿빛 말을 빌려와서 샬럿타운까지 한두 번 나간 적이 있었을 뿐이다. 사륜마차는 덜컹거렸고 말은 느림 보였지만 아버지가 길을 가는 내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무척 즐거웠었다. 지미와 엘리자베스 이모가 앞자리에 앉았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머리에 검은 레이스 보닛을 쓰고 망토를 두른 당당한 모습이었다. 로라 이모와 에밀리는 뒷좌석을 차지했다. 2 사람 사이에 놓인 바구니 속에서 소시셀이 가냘픈 비명을 질러댔다. 마차가 풀이 무성한 오솔길을 달릴 때 에밀리는 뒤를 돌아보았다. 에밀리의 눈에는 골짜기에 낡고 작은 갈색집이 낙담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녀는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싶었다. 굳게 결심을 했는데도 눈물이 솟았다. 로라 이모가 셀의 바구니 너머로 양가죽 장갑을 낀 손을 뻗어 위로하듯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전 이모가 좋아요. 로라 이모. 에밀리가 속삭였다. 로라 이모의 눈은 깊고 푸르고 따뜻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뉴문 챕터 읽어드릴게요. 유문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챕터입니다. 지금 에밀리가 누군가와 함께 한 침대에서 자는 것 같은데요. 엘리자베스 이모는 아닐 것 같고 로라 이모인지 누군지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